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콜롬비아 vs 파라과이 경기 분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은 1위부터 4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5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콜롬비아의 피파 랭킹은 16위, 파라과이의 피파 랭킹은 38위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1무 1패로 콜롬비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2021년 9월 5일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파라과이 홈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홈팀인 콜롬비아는 남미 예선 13전 3승 7무 3패로 승점 16.5위입니다. 원정팀인 에콰도르는 13전 6승 2무 5패로 승점 20.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4위인 우루과이, 5위인 콜롬비아, 6위인 칠레는 승점이 각각 16점으로 동률입니다. 그리고 7위인 페루는 승점 14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승점이 12점인 상태입니다. 10위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모든 하위권 팀들은 언제든지 4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콜롬비아와 파라과이의 순위 차이는 크지만 승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하려면 다가오는 콜롬비아 vs 파라과이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은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의 최근 6경기 성적은 1승 3무 1패입니다. 그리고 최근 4경기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습니다. 파라과이의 최근 6경기 성적은 1승 2무 3패로 최근 4경기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자면 콜롬비아 vs 파라과이 경기에서 콜롬비아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의 전력을 보면 중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알데레테를 중심으로 하여 수비 라인 또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사나브리아가 이 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선수들이 팀의 흐름을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콜롬비아와의 직전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리드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무승부에 그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과이는 현재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홈경기라는 이 점을 살려서 패배하지 않고 승점을 지킨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보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기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무승부로 끝내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vs 파라과이 1차전 경기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1차전 경기는 두 팀 모두 최정상의 플레이어를 소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공중보건상의 문제를 이유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적색 명단 국가에서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미구엘 알미론 선수가 차출 거부되었고 콜롬비아의 에리 미나 선수가 차출 거부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0으로 패배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골키퍼 오스피나, 무녀스, 산체스, 헤시오, 모이타 포베게 레마, 바리오스, 모레노 중원, 콰드라도, 사파타, 루이스 디아스가 최전방에 위치했습니다. 네이마르고 이선으로 내려와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면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팀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27분 네이마르의 발끝에서 파케타의 슈팅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파라과이는 직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나름 선방하였습니다. 당시 파라과이는 사나브리아, 로메로, 비아산티, 알미론, 모레, 아르자멘디아, 알데레테, 알론소, 고메즈, 로하스, 실바로 4-5-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전 내내 경기를 주도했으나 파라과이는 쉽게 실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는 끈끈한 축구를 주로 하지만 기복이 매우 심한 팀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끈끈한 축구에 집중하느라 상대팀의 골문을 제대로 위협하지 못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파라과이가 루즈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팀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선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미구엘 알미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차출 거부로 인하여 팀에 합류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합류하면서 파라과이의 공격 시작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구엘 알미론, 앙헬 로메로의 플레이에 따라 다가오는 콜롬비아 vs 파라과이 경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과거 하메스 로드리게스, 나달 팔커, 콰드라도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선수들은 과거의 기량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도 과거에 화려했던 빛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컵 돌풍을 이끌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나서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에버턴으로 이적을 했지만 리그 초반과 달리 꾸준한 기복을 보이며 잉여 자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특별한 활약을 보이지 못해 앞으로도 배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당 2골의 실점을 내주면서 하위권 레벨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전력과 팀의 명성을 본다면 콜롬비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콜롬비아의 수비 라인의 균열을 보고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보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파라과이를 상대로 특별한 개인 전술과 같은 방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공격 자원들의 기량을 활용하여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압박의 강도가 매우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하여 실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콜롬비아가 보이고 있는 전술은 선수들의 특성과 어우러지지 않아 불협화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전술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파라과이의 미구엘 알미론의 경기력에 따라 두 팀의 승부는 피파 랭킹과 남미 예선 순위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과이와 콜롬비아가 노출하고 있는 문제는 수비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과거의 명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